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꼬리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꼬리배는요, 이 태국에 이렇게 있다면 여기 파트가 이제 안다만이라고 그러죠. 안다만에서 가장 유명한 섬은 이제 푸켓섬. 푸켓섬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섬들이 있고요. 꼬리배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랑카위가 있습니다. 랑카위는 이제 말레이시아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태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꼬리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꼬리배는 섬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요 파타야라는 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타야 비치, 여기가 메인 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그 파타야 비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숙소를 결정하실 때 이제 어디로 할 것이냐, 파타야 비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라이즈 비치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셋 비치 쪽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시작이 파타야 비치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집들이 많이 보이죠. 그만큼 다 리조트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라이즈 비치 쪽에도 리조트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또 집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리조트들이 좀 있는 편이고, 선셋 쪽에는 많지는 않아요. 선셋 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동네가 요 북쪽 파트이거든요. 북쪽 파트. 선라이즈 비치 쪽에서 끝으로 끝까지 여기 정도까지를 뭐 선라이즈 비치라고 하면 여기를 노스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스 포인트 비치라고 따로 구글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쪽 동네 중에서 새로 생긴 리조트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좀 약간 고급 리조트 느낌? 그런 것들이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맨 땅이었었는데 이제 리조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채워졌죠. 그리고 또 한적하게 지내기에는 이쪽 파트가 괜찮기도 합니다. 파타야 비치는 이제 뭐 메인 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라이즈 비치 같은 경우는 일출, 말 그대로 이쪽 동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셋 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 서북 쪽이기는 한데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말 그대로 일몰이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선셋 비치 일몰은 선셋 비치 쪽에서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북쪽 요 포인트 여기에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바다 색깔도 어떻게 보면 요 위쪽 파트가 가장 또 예쁘고요. 이 꼬리배를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다 때문에 오는 거겠죠. 바다가 얼마나 또 예쁜지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 그 비치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북쪽이 이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메랄드 바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뭐 다른 데도 예쁘기는 한데 이게 또 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워킹 스트리트. 근데 태국에 가시면은 어떤 도시를 가든 워킹 스트리트라는 게 있죠. 뭐 파타야에 가도 있고 푸켓에 가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중심거리죠. 이 섬의 중심거리는 바로 이 워킹 스트리트다. 그래서 워킹 스트리트는 따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죠. 물론 이 사이사이에 숙소들도 있지만 뭐 상점, 마사지 샵, 그 다음에 식당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웬만하면요 끝에서 끝에까지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대부분 뭘 타고 이동을 하냐면요, 오토바이 택시라는 걸 타요. 뭐 오토바이 툭툭이 같은 그런 거는 1인당 50바트 무조건. 그래서 뭐 4명이 타도 1인당 50바트, 합승을 해도 1인당 50바트, 혼자 타도 1인당 50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 곱하기 50을 하면은 자유롭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탈 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북쪽에 갈 때도 좀 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셋 비치 갈 때 좀 많이 타고 갑니다. 이렇게 육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기도 하고요. 재미 삼아서 이렇게 걸어서 간조일 때는 물이 좀 빠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셋 비치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한번 꼬리배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꼬리배는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배 자체가, 꼬리배가 여기 이제 끝에 있죠. 끝에 있고요. 꼬리배. 태국에 이제 거의 끝이고, 이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랑카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온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왔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멉니다. 일단 방콕으로 오든 어디론가로 와야 되는데, 방콕이 가장 편하겠죠. 방콕으로 와서 국내선을 타고 핫야이라는 데를 오시면 돼요. 또는 뜨랑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천에서 방콕으로 와서 방콕에서 국내선을 타고 핫야이를 와서 이제 봉고, 미니밴이죠. 요 봉고를 타고 요 팍파라 피어를 와서 팍파라 피어에서 녹색선을 따라서 보트를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페리 버전이 있고요. 페리 버전. 요거는 좀 인원이 많이 탈 수 있고 일어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스피드보트. 스피드보트는 이제 기동력이 좀 좋죠. 사람도 그렇게까지 많이 타지는 않고요. 택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섬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뜨랑에서 오게 되면은 뜨랑으로 들어와서 이제 팍바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핫야오 여기도 예전에 한번 저도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쪽으로 배가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핫야이 팍파라 또는 뜨랑 팍파라 해서 보트를 타고 들어온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트를 가장 적게 탈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죠. 쿠알라룸푸르로 와서 랑카위를 와서 랑카위에서 보트를 타고 넘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랑카위에서 보트를 타고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국경을 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자마자 여권 검사, 이미그레이션 해야 되고요. 여권을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꼬리배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자마자 국립공원 입장료 같은 환경세를 이제 내셔야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0바트입니다. 환경세 200바트는요, 뭐 랑카위에서 넘어가시든 팍파라에서 넘어가시든 국외에서 오든 국내에서 오든 다 내야 되는 돈이고요. 단지 랑카위에서 넘어가면 입국 심사, 여권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 그러시면은 이쪽 푸켓이 있어요. 푸켓. 안다만 푸켓이 있는데, 푸켓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푸켓 가면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피피죠. 피피 섬에서 이제 뭐 란타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응아이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꼬묵도 있고요. 꼬끄라단, 꼬리봉 이런 애들도 있고, 꼬블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꼬리배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오면서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이런 섬들을 거쳐서 오겠다 하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핫야이 통해 가지고 오기도 하고 트랑을 통해서 그냥 바로 꼬리배로 넘어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갖고 푸켓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꼬리배에서 시작을 해서 푸켓으로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배까지 오는데 말 그대로 비행기 타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어렵게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만한 곳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있겠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꼬리배를 찾아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꼬리배 메인 비치라고 할 수 있는 파타야 비치입니다. 여기 앞에 워킹 스트리트 가는 그 골목이 있고요. 네, 낮에는 그렇게까지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메인 거리이고 상점들부터 해서 중간에 들어가면서 숙소도 있지만 백팩들 그런 숙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길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저녁 되면 또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여기 바지가 있는데 여기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이 배들이 롱테일 보트가 있고요, 스피드 보트가 저기에 멀리 하나 나가고 있네요. 저기 끝쪽으로 하나 나가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왜 메인 비치가 되냐면요, 외부에서 꼬리배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다 이 빠따야 비치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도 저쪽에 군데 리조트가 있는데 그쪽에 이미그레이션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미그레이션 왜 있냐면은 랑카위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은 그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하디아이 통해서 팍파라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뜨랑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푸켓에서부터 피피섬, 그 다음에 란타섬, 꼬묵섬, 끄라단섬, 뭐 꼬블론섬 이렇게 거쳐서 오는 스피드보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여기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스피드보트가 있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롱테일 보트 말고 이 뒤쪽으로 여기 있는 이 스피드보트로 오는 경우가 있고 페리 버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페리는 저기 멀리, 예, 저기 멀리 하나 있네요. 제 왼쪽, 제 그쪽에 있는 애가 이제 페리 버전인 건데 제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못 와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 페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롱테일 보트로 다시 갈아타고 이 앞쪽까지 와야 됩니다. 스피드보트는 여기까지 와서 정차를 해주죠. 그래서 스피드보트가 인원도 많지 않고 물론 이제 기동력도 있고 빠르기도 하고 근데 뭐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저 스피드보트를 타고 오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페리는 그래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이제 올 수가 있고요. 자, 이 빠따야 비치, 제가 이 꼬리배에 처음에 이제 꼬리배가 너무 물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 꼬리배에 와가지고 저 배가 딱 오고 나서 이 바닥을 봤는데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저 앞쪽에 배가 저쪽에서 이제 멈추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기에서 이렇게 딱 바닥 바라보면은 이제 산호 같은 게 있고 바위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어둠이 조금 있죠. 좀 차이가 있어요. 저쪽은 이제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기도 이제 뭐 깨끗하기는 한데 저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물빛을 보고 와, 물론 물 맑은데 세계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태국에 이 정도의 물빛이 있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동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지금 이제 3번이나 오게 된 상황이 됐네요. 이분은 또 이제 패들보트 타러 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빠따야 비치 같은 경우는 조금 어수선하죠. 뭔가 모르게.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기에는 그 북쪽에 있는 노스포인트 비치가 그나마 거기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이런 배들이 거의 안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선셋 비치도 사람은 없는데 거긴 좀 분위기가 약간 처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선라이즈 비치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북적북적하죠. 뭔가 모르게. 이 앞에 보시면은 뭐 리조트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리조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라이즈 비치에도 리조트들이 쭉 깔려 있지만 여기가 조금 더 사람도 많고 좀 약간은 어수선한 느낌. 왜냐면 또 이렇게 계속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날라오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밤 되면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밤에 카페가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카페도 있고 불쇼, 동남아 해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불쇼들, 저쪽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밤에 해변을 이제 구경하시기에는 빠따야 비치가 그나마 뭔가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선라이즈라든지 북쪽 비치라든지 그 다음에 선셋 비치는 밤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스노클링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스노클링 하기가 좋은 곳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배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고 오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분은 스노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네요. 꼬리배 물빛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리조트는 자꾸 많아지고 있고, 이 섬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왼쪽 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리조트 짓기가 쉽지 않겠죠. 이 꼬리배가 이 주변에도 섬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리조트들이 많이 있는 중에 하나가 요 앞에는 또 이렇게 평지예요. 요 뒤쪽으로 계속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리조트들이 들어오기가 좀 좋았고, 이 주변에 있는 섬들도 물은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하겠죠. 근데 이 해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저런
평평한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꼬리배가 이렇게 매력이 발산이 되면서 리조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빈 땅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리조트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요, 이제 밤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무조건 숙소가 있어야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겠죠. 숙소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숙소가 더 많아지고 이제 호텔이든 리조트들은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나마라도 내가 갈 때가 가장 사람이 적을 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타야 비치, 여기가 이제 메인 비치이고, 낮에 가장 많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북쪽 노스포인트 비치,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물빛도 여기도 이제 깨끗은 하지만 물빛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빛이 좀 다르죠. 이용료 마시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가시고 싶다, 그럴 때는 노스포인트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어를 갔다가 지금 내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이제 호핑 투어를 많이 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호핑 투어를 한나절짜리가 있고 하루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고 보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는 그냥 한나절짜리만 갔다 와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타야 비치는 이런 느낌입니다. 밤에 빠타야 비치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나마라도 밤에 이렇게 좀 뭔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약간 활기찬 느낌, 이런 거 원하시면 이 밤에 이런 식당들 노을 질 때부터 이미 막 자리를 깔아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에까지 대부분 리조트들이 앞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밤에 다른 쪽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밤에는 이렇게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제 날도 좀 선선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밥도 먹으러 가야 되겠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이 워킹 스트리트로 이제 많이 들고 나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워킹 스트리트이고요. 새벽에는 이렇게 조용하네요. 저는 지금 일출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결국에 해는 떠오르긴 한 거겠죠. 구름 속에 떴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자연이 주는 빛감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일출도 보고 노을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 하늘도 파래스도 예쁘고 바닷빛깔도 예쁘고, 꼬리배의 매력이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조금 더 산책하다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구름 사이에 해가 살짝 보이네요. 해를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그런지 사람 반갑게 살고 있네요. 이 해변 오른쪽 끝으로 오면은 이렇게 바위 절벽이 있거든요. 일출이 뜰 때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해가 뭐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선라이즈 비치의 모습을 전경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물이 있다가 빠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미끄러운 거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 마른 부분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정말 잘 미끄러집니다. 그럼에도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어우 미끄러워요. 또 올라가서 보는 뷰의 맛이 있죠. 그래요. 뭔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 뷰는 좀 다른 기분이 들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산도 그렇고, 그쵸? 이쪽 뒤쪽으로도 이 뒤에 아마 리조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저기 멀리로 이렇게 보면 선라이즈 비치인데요. 선라이즈 비치는 여기 앞쪽으로도 뭐 괜찮은 리조트들이 있고, 저 끝쪽으로, 완전히 끝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쪽에 이제 고급 리조트가 좀 생겼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으로 숙소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이 배들 있잖아요. 배들. 이런 것도 참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남아스러운 그 배 모습, 모양,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물이 좀 많이 빠졌죠.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물이 또 차오르면은 물빛깔도 아침에 보는 거하고는 또 확실히 다르죠. 이 물빛깔이 확실히 해가 있어야 물빛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한번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법 사람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이쪽에도. 네. 오늘은 바람이 좀 세요. 이게 날마다 어떤 날은 좀 조용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세기도 하고. 항상 저 앞쪽에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구름이 잔잔하게 좀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위쪽으로 해가 뜨는 경향들이 있네요. 지금 며칠을 와보니까. 오늘도 해가 뜨는 걸 보니까 좋네요. 바람도 굉장히 상쾌하고, 이 12월, 1월, 2월 태국 건기인데요. 건기에 오면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서 여행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는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덥습니다. 일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또 한번 보러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선라이즈 비치의 거의 끝자락이고요. 북쪽 끝쪽으로 오면은 이런 리조트가 생겼어요. 옛날엔 여기가 좀 빈 땅이었었는데 리조트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 비치에 가시면은 왜 해변에다가 저런 의자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바다 보면서 뭐 맥주 한잔하고 뭐 이러는 거고요. 이 집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핫하다면 또 핫할 수 있는 그런 비치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해가 지기 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문 파티부터 해서 풀문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뉴 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노스포인트 비치라고 합니다. 북쪽 끝에 있는 비치인데요. 저희 야자수 넘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거기가 선라이즈 비치죠. 선라이즈 비치에서 쭉 오면은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꼬리배에서 가장
물빛이 예쁜 포인트가 이쪽 파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는데 또 금방 리조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쪽으로 이렇게 선베드 등이 있는데 뭔가 사 드시면은 선베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스노클링, 지금 스노클링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스노클링이라든지 뭐 핀, 그 다음에 구명조끼 이런 것들 다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치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가 이제 밀물일 때는 여기가 좀 잠겨요. 근데 이제 썰물 지금 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선셋 비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꼬리배 전반적으로 뭐 동서남북 다 물빛이 다 깨끗한데 물의 한 요런 느낌, 뭐 안에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노클링. 근데 사실은 뭐 이쪽에 물고기가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많이 보려면은 호핑 투어를 나가야 됩니다. 저 멀리 쪽으로 있는 곳으로 가서 호핑 투어를 나가면 되는데, 호핑 투어 가시면은 열대어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산호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즐기실 분들은 이쪽 북쪽에 오셔가지고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북쪽 해변에서 선셋 비치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물이 다 안 빠졌네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지면은 여기를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빠진 상태라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너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허리 정도 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바위를 넘어서 올라가도 괜찮겠죠. 사실은 또 여기 선셋 비치를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육지 쪽으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모험의 길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모험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험의 길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죠.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돼요. 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바위를 좀 넘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리조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배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여기로 꼭 이렇게 한 바퀴를 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너무 이제 밀물이 만조일 때는 여기 당연히 차가지고요 못 들어올 것 같고,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와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썰물이 됐을 때는 여기 물 하나도 안 거치고 걸어올 수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빠집니다. 저쪽으로 돌아서 넘어가면 선셋 비치가 나오는 건데요. 이런데도 좀 한적하니 조금 너무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조용하게 있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방갈로 스타일에서 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가다 보니까 바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숙소도 있네요. 나는 이게 뭐 산장인가 했는데 저 안쪽에 보니까 몇 개가 더 있는 거 보니 여기도 숙소가 있는 건가 봅니다. 리조트 끝으로 오니까 이렇게 길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이쪽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쪽 길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슬리퍼 쪼리 신고 왔는데 아무래도 가다가 쫄딱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 마른 바위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젖어 있을 때 뭐 아쿠아 슈즈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쪼리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방을 메고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또 이게 너무 뭐 젖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고. 우. 아, 여기 앞에서도 이제 스노클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바위 타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굳이 또 왜 이 길로 왔나 싶기도 하지만 재미죠, 뭐. 재미.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게 좀 무릎 위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 금방이네요. 여기가 선셋 비치입니다. 아닌가? 맞을 것 같아요. 선셋 비치는 말 그대로 여기 노을이 예뻐서 저쪽으로 이제 해가 지거든요. 사실 북쪽 해변에서도 노을을 많이 보는데 정통으로 이제 그 노을을 만나기에는 이쪽 비치도 괜찮죠. 여기 선셋 비치는 그 북쪽이나 빠따야 비치 아니면 뭐 선라이즈 비치 뭐 이쪽보다는 사람이 좀 덜하죠, 낮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쪽에 이렇게 뭐 리조트가 있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 끝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리조트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쪽까지 다 관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감안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셋 비치에는 또 이런 의자들이 있네요. 선셋 비치에 선셋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몰려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노을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네요. 오늘 선셋이 엄청나게 뭐 예쁜 버전은 아니에요. 예쁠 때는 정말 황금 노을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 선셋 비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선셋 비치에서 워킹 스트리트로 가려면은 이 길로 올라가서 오토바이 툭툭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걸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오토바이 툭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남는 게 시간이고 없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워킹 스트리트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한밤중에는 여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린 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깜깜할 때는 저 오토바이 택시를 좀 타는 게 낫고요. 그나마라도 지금 노을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 정도 밝기가 되니까 그냥 걸어갈 만한 것 같아요. 파타야 비치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꼬리배를 떠나는 날이어서 여기를 오게 되었고요. 배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체크인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요 배를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꼬리배 설명 들으시고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좀 힘들게 오더라도 와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와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예쁜 바다를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 이 꼬리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꼬리배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